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PGA 학원에서 작사의 수학,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규태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일단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예상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로그 글이라든가 또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제가 무수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존 유형을 다양하게 출제할 거다. 그리고 신유형이 안 나오고 기존 문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푼다면 그걸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제가 계속 했고요. 이번 시험 역시나 수원2에서 농후한 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기존 출제,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배부했던 작사일 모의고사, 외부 학생들도 듣겠지만 작사일 모의고사 똑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심지어 그림이 똑같은 문제도 지금 나온 상태예요. 이게 제가 뭐 점쟁이여서 맞춘 게 아니라 저희 작사일 수학이 뭐 되게 예측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현재 문항 스타일 자체가 신유형을 지향하지 않고 교육과정 중시에 고난도를 지향하진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걸 다양하게 물어보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시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시간 소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시간 소모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고 다시 오답해보니까 다 풀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100분 안에 이거는 그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스킬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됐고 실수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다? 이건 절대 실수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피드백 하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미리 말씀드린 게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기존 유형을 그냥 보는 게 분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거 본다고 머릿속에서 분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속 두 번, 세 번 푸셔야 됐고 아무래도 이번에 중위권 학생들부터는 원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초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은 역시나 약화돼서 출제됐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게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험 범위 안에서 뭔가 변별력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수원2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공통과목 시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문제 한 문제 계산과 유형의 다양성으로 시간이 끌린다면 추후의 미적분이라든가 기하에서 뒤에 킬러, 확통도 마찬가지죠. 킬러 문제가 좀 더 도드라졌을 때 시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원점수가 높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나. 진짜 내가 수능날 1등을 맞고 싶은 친구는 70분 안에 이 문제 다 푸셨어야 됩니다. 70분이 넘어갔으면 아마 9월, 11월 난이도로는 절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수능 시험에서 작년에 반응이 뭐였냐. 킬러 쉬웠대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킬러를 못 봤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죠. 시간 부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먼저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 재원생들은 각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외부생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또 상담 같은 거 요청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또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점짜리 공통문항만 제가 이제 풀도록 할 텐데 자, 패턴이라든가 분석을 좀 하면서 갈게요. 자, 9번 자체는 적분 문제인데 이 수학2에서 적분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출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킬러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이따 22분 풀겠지만 역시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수2의 문제 자체는 왜 어렵게 나올 수 없는가? 교육과정상 정적분의 정의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깊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계산을 어렵게 출제한다든가 두 번째는 정적분 함수를 가져와서 미분 문제로 바꿔서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돼.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문제냐?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이제 풀면 되는데 자, 최고차항 양수로 그려버렸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직선과의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뭐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냐? 인수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0에서는 그냥 만나게 되고 2에서는 지금 중근에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 있는 G에서 F를 그대로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F의 최고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으로 묶어주시면서 x-2의 제곱이라고 함수 설정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0부터 2까지 그대로 적분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x 4승에 4x 3승에 더하기 6x 제곱이니까 2 넣어주게 되면 정답은 4라고 그냥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되게 쉬워서 야 이걸 못 푸냐 이럴 수 있는데 시간 소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F하고 G를 따로 잡은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둘러싸인 넓이의 관계 자체는 차함수를 통해서 정의한다는 거. 그래서 얘를 보통 HX라고 치환함수까지 가잖아요. 미적분이나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 야, 영어만 빈칸 추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빈칸 추론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확실히 굳어진 건 작년부터 수열인데,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6월 평가원이 나와야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어떻게 흔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수능을 보는 지표의 시험은 아니니까 전년도의 수능이나 평가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부터 수열로 거의 굳혀져서 출제가 됐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확통이 이과 학생들에게 있게 될 때 확통에서 주로 나오긴 했어요. 19, 20번으로. 근데 그게 작년에 완전히 깨지게 되면서 수열에서 출제하게 됐고 이번 3월 모의고사 출제가 수열에서 되는데 이 빈칸 추론 수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빈칸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을 필요 없고 빈칸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작년에 모든 시험도 그랬고 지금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 좋은데 y는 nx죠. 근데 n, n제곱에서 수직인해가 있는 거네. 그럼 일단 기울기 어떻게 돼요? 가조건이 이거죠. 기울기는 그냥 알 수 있죠. n분의 1 x가 되고 n, n제곱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시고 자 얘가 이 점이 뭐예요? n, n제곱이 되겠죠. 그럼 n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1하고 여기 n제곱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조건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완전 힌트 줬죠? 밑변 곱하기 높이 준 거? 그럼 x절편 그대로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n3승 더하기 n, 0이 되겠죠. 그래서 sn이 어떻게 되냐? sn은 2분의 1에 높이 n제곱 잡으시고 n3승 더하기 n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빈칸 중심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굉장히 생각나는 포인트인데 작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비례식, 그러니까 닮은비를 통해서 이식, 등차 수열 유도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되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SN을 구했으니까 이제 다만 구하면 되죠. 다는 그대로 내가 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K는 1부터 8까지 K로 할게요. K 3승에 SK 그대로 들어가니까 2분의 1에 K 3승으로 묶어주면 K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다가 이제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나에다가 이제 2를 넣게 되면 몇이 되냐? 10이 되고요.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몇이 되냐? 선생님이 해놨어요. 106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20이 되네, 20. 그래서 12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어차피 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 빈칸의 수열 문제는 빈칸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11번 갈게요. 11번도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넓이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작년 28번이라든가 작년 6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 게 차함수에 대한 거 많이 줬잖아요. 특히 개념 작사의 교재 같은 경우 마지막 두 문제 이게 그대로 나와 있죠. 아, 물론 미적분한 친구들만 나와 있겠구나. 수원2로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작년.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1-S2를 구하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S1-S2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면 굳이 이렇게 주지 않겠죠. 개수를 바꿔준다든가 뭔가 진짜 계산 문제로 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얘 자체를 의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중심이 진짜 애매하게 지금 있는 거죠. 중심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이쪽 중심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아이고 그림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겸허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고 지금 중심을 포함한 상태로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중심에서 그대로 이어준 상태가 되겠죠. 그때 이 겉에의 요 넓이에서 이 마름모를 빼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겉의 넓이를 못 구하진 않아요. 진짜 집요하게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무리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 마름모는 또 너무 쉬워요. 6분의 5파이라고 줬으니까 반지름 몇이라고 줬어? 반지름 3이라고 줬으니까 3 곱하기 3에 사인하면 마름모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각각을 구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아니라는 걸 서두부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잘 보세요. 요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첫 번째 이 넓이를 가질 거예요. 이 보라색. 자, 다시 좀 색깔 티나는 걸로 해볼까? 이 연두색.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요 넓이를 내가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노란색으로 갈게요. 요 넓이를 그대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얘가 공통된 부분이니까 소거되면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가 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둘 다 호의 넓이가 되고 반지름 일치하게 되니까 3의 제곱에서 전체 각은 얘가 6분의 5파이니까 얘가 6분의 12파이가 되겠죠. 7파이. 그럼 6분의 7파이에서 이쪽의 중심각인 6분의 5파이를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정답은 2분의 3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 10번, 11번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2번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낼까 싶었는데 3월에 바로 출제됐네요. 로피탈 써가지고 멍타게 하는 문제예요. 물론 로피탈을 써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맞는데 로피탈만 의존한 친구들은 좀 멍을 타라, 시간이 끌려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서두에 다항함수라고 줬죠. 다항함수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 미분 가능함수라는 뜻을 준 겁니다. 자, 미분 가능함수라는 걸 줬기 때문에 바로 가족권 해석하시면 돼요. 0분의 0꼴 성립해야 되니까 F1은 G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대로 얘를 우리가 물론 로피탈이라든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좀 의미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GX인데 F1을 뺐으니까 뒤에 F1을 더한 꼴인데 F1과 G1이 똑같으니까 여기 G1이 그대로 붙는 거죠. 그럼 F'1에서 G'1이 그대로 빠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냐?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팩트 체크.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거 동일한 방법으로 가면 어차피 이 F1이 뭐가 돼요? 자, 나 조건의 제일 끝에 보면 이 F1인데 얘가 뭐야? F1 더하기 그냥 G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미분 공식 0분의 0꼴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풀어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둘이 이번엔 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X가 들어간 애에 양수가 다 붙었으니까. 그럼 얘가 7이 되겠죠? 암산되네요. 얘는 이제 몇이 되냐? 6이 되고 얘가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는데 좀 멍탈 수 있는데요. 결론 갈게요. 어차피 A는 뭐가 돼요? F1이 되죠. F1이 될 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고, 왼쪽 그대로 미분계수 공식 도함수정에 쓰면 F'1이 되고 뒤에는 B 곱하기 G1이잖아. 근데 G1이라고 쓰긴 뭐하고 같은 F1로 쓰시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죠? A가 F1이니까 AB가 F'1이고 요즘 6이라고 그대로 결론 내시면 되겠다. 얘는 선생님 볼 때는 결국 다 풀었을 것 같은데 혹시 못 푼 친구들은 수능시험장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풀 수 있는 번호대에 풀 수 있는 개념이 나왔을 때 풀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시간 소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 14, 15 그대로 갈게요. 역시나 만만치 않은 문제야. 이거 맞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1번이 생각나는 문제인데요. 삼각함수 분석형 문제를 작년에 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분석인데 참신하게 냈어요. 그래서 신유형 자체를 지향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 삼각형에 대한 고난도 부분, 두 문제 지금 출제됐죠. 뒤에서 풀 거. 그 외에도 지수로그에 대한 해석 문제, 격자점 개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연속성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연속이 아닌데 막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데, 맞죠? 얘는 연속인 맞죠? 얘는 연속 맞는데.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세볼게요. 자, 어쨌든 x가 3보다 작을 때의 그 중요한 게 뭐냐? 격자점은 아니에요. 이 함수 위에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총 세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수함수의 치역에 대한 문제예요. 이 치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해석형으로 풀면 되는데, 어차피 최소 높이가 0인데 0은 지금 가질 수 없죠. 이 구간 나눠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최소 정리를 쓰는 거죠. 0부터. 최소 정리는 아니죠. 말 정확히 합시다. 0보다 크고 지금 8보다는 작은 0이죠. 3보다 작을 때. 그럼 0과 8 사이에 연속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2의 x승이 1부터 7까지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수좌표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있겠죠. 자, x는 정수좌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풀던 방식으로 속단하게 되면 문제를 굉장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3보다 크게 될 때 y좌표가 정수인 게 총 몇 개 있어야 되냐? 16개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이런 공식을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오른쪽 식을 보게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오른쪽 식을 그대로 보게 되면 4분의 1에 A로 그냥 묶어버릴까요? A로 묶어버리게 되면 4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3승 더하기 8이 되죠.
그럼 첫 번째로 요 놈에다 딱 3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가 0이 되니까 8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잘 보게 되면 4분의 1의 x승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봐. 이거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4분의 1의 x승은 감수함수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3을 집어넣은 값에서 빼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을 집어넣은 값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 값의 크기 자체만 내가 한번 볼게요. 이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4분의 1의 x승에 3을 집어넣은 요 값에서 이제 3보다 큰 어떤 점을 넣어서 빼준 게 되는 거거든. 그럼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음수가 되겠죠. 음수. 음수가 되는데 음수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요 놈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 자,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요 놈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으로 갈게요. 4분의 1의 3승에서 4분의 1의 x승을 빼주게 되면 어차피 얘가 아무리 커도 3보다 커지는 거니까 일단 0보단 크겠죠. 왜냐하면 4분의 1의 x가 3보다 크면 더 작을 거니까 야 0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근데 문제는 뭐보다 작아요? 64분의 1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요 놈의 크기 자체가 6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요 놈을 어떻게 a랑 조합시켜서 딱 빼가지고 최대한 빠지게 하는데 늘어뜨려서 최대한 내려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야 정수를 16개 추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크기 자체가 64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64분의 1이 또 뭐가 되냐? x가 거의 무한대로 가야 64분의 1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어떤 생각을 했으냐? 점근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크기에다가 앞에 야 얘를 4분의 1 a로 보지 마. 보지 말고 어떤 크기 k를 곱해가지고 요 놈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팔에서 끌어내려서 어디까지 끌어내려야 정수좌표가 여기 16개 더 생기는 거야.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어차피 8이죠. 그럼 양수의 좌표 8개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되고 0에서 1개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몇 개 먹어야 돼? 7개 먹어야 되죠. 그럼 끝났죠. 8개를 못 먹게 해야 되니까 점근선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얘들아. 8에서 어떤 놈을 끌어당겨가지고 마팔까지 끌어당기려면 16을 끌어당겨야 되죠. 16. 그럼 얘는 어차피 크기가 64분의 1이니까 앞에 거의 크기를 대략 곱해가지고 16을 끌어당기면 되는 거죠. 16을.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64 곱하기 16이니까 2의 10승 정도가 되죠. 근데 얘는 2에 마이너스 2a니까 2의 10승이 되죠. a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이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얘는 해석형 문제예요. 그래서 치역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점근선 기준으로 지수함수를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13번이 14번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게 필요하고 크기와 점근선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문제. 이런 문제는 진짜 시중 문제나 예상 문제들 되게 쏟아지고는 있지만 진짜 실전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 자체에 큰 자산은 없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저처럼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오후 3시쯤에 시험지 얻어가지고 좀 늦게 얻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풀고 바로 찍는 건데 시험 끝나면 바로 올려있을게 지금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도 이거 풀어볼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14번 가니까 완전 푸근한 거죠. 14번은 최소 작사할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틀리면 안 돼. 이건 진짜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데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사의 모의고사의 3, 4차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F0이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학을 풀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절대값 F'X 더하기 Fx 뭐야? 이거 어떤 함수지? 나 기억이 안 나. 이거 배웠나? 안 배웠어요. 이거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에 비슷한 모의고사 출제가 예전에 되긴 했죠. 뭐 Fx 더하기 F'X에 대해서 어떤 걸 분석하는 문제였는데 얘도 실제로 어떤 문제였냐면 다 미지수 잡아가지고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잡아서 문제 푸는 문제였거든요. 14번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F0이 0이고 G0이 0이니까 F'0이 0이죠. 끝났죠?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3차 함수에서 한근을 갖게 되는데 프라임이 0이다. 3중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지만 주로 출제는 중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양근 갖는다고 바로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된 거야. 끝났어. 자, 얘들아, 비율 관계 안 외워도 된다고 했는데 비율 관계 아는 게 계산에 무조건 편하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얘가 0이고 알파면 첫 번째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로 해주시고
알파가 양수다로 여겨가지고 그냥 문제 미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작년 3월이 생각나네요. 실제 5월 해본 모의고사긴 하지만 비율 관계로 그냥 바로 갈 수 있죠. 3분의 2 알파라고 쓰시면 되겠죠. 야, 그럼 뻔하죠. 이거 절대값이었는데 세금 갖는 거니까 그 값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세금 갖는 거 실제로 그 값이 되니까 얘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3분의 2 알파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선생님 설명 좀 지금 힘든 친구들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알파는 바로 양근이니까 암산 되죠. 3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3은 3이 근이니까 제로가 되고 G'3만 구하면 되니까 그대로 미분하시게 되면 9라고 정답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율 관계는 외워두는 게 확실히 편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4번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직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4번이 13번보다 쉽죠. 15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좀 예측하는 건데 기존의 기하 벡터를 이과에다가 요구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문과 학생들 물론 지금 해설 강의 듣고 있는데 이과 얘기를 좀 하면 기백을 내기가 지금 불가능하죠.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근데 기백을 배우는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기하의 공도 같은 경우 굉장히 깊게 물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삼각함수 활용을 통해서 어렵게 낼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실제 오답률 베스트 3 안에는 다 들어간 게 삼각함수 활용을 통한 극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거죠. 물론 지금 선택 과목 체제로 하면서 다행히 기하나 확통 선택 학생들은 안 풀 수 있는 문항이긴 하지만 공통 문항이 어렵게 내는 방법은 삼각함수 활용에 대해서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림을 내가 일단 그릴게요. 자, 여기 각이 일단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길이 똑같죠. 왜 길이가 똑같냐면 어차피 봐봐. 자, 보면 2R 얘는 어떻게 돼요?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A라고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이 지금 뭐예요? 픽스되어 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각에 따라서 변이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얘가 5고 4라고 이제 해서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C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더티해, 그림이. 쓸데없이 어렵게 그려놨거든? 그래서 만약에 힘든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인데 컴사로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거기다 샤프로 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 J 코사인 바로 쓰면 되지. 8분의 1이니까 완전 그냥 하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기억에 보기 4개 있죠. 기억은 힌트가 되는 건데 이 힌트도 안 돼, 사실. 자, 그래서 25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10이죠? 곱하기 이제 계산이 이상하네요. 자, 25 더하기 16이 암산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원래 암산 잘했는데 이게 8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하니까 36이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AC는 6이 된다는 게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6이 되는데 깨알같이 할 수 있는 게 5대 4잖아요. 그럼 변의 이등 각의 이등분 정리니까 6을 5대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6 곱하기 9분의 5는 3분의 10이 되고 얘는 이제 3분의 8이 된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각을 또 왜 알 수 있냐면 그 J 코사인을 또 쓸 수 있는 각이 되기 때문에 저 삼각형이 이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가 될 거다.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들은 되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도형이 제약적인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만 딱딱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야 돼. 자, EA와 EC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수화도에 끝났죠? 이 각이 똑같으면 각이 똑같게 되면 변의 길이가 똑같게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다고 시작해서 너네 2분의 1 싸움이죠. 기억 니은과 기억 니은 되겠다. 근데 심리전에서 진 친구들은 5번 찍었을 것 같은데 5번은 되게 허무맹랑한 길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왜 이 길이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해서 J 코사인을 쓸 거예요. J 코사인 쓰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길이도 그대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3분의 10과 5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거 작살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쟤를 그대로 보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5 곱하기 6에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45에 60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자, 그래서 J 코사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 길이가 딱 몇이 나오는지 알아요? 3분의 10이 나와요, 3분의 10. 그럼 3분의 10이 나오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죠. 얘 몇이야? 3분의 8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어떻게 돼요? 3대 2의 비율이니까 이 길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3대 2가 되니까 3분의 10에 5분의 2가 되죠. 그럼 3분의 4가 되니까 이 길이는 4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그대로 틀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쪽으로 j 코사인 써도 상관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 길이 구하면 또 4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나중에 뽑아낼 수도 있는데, 문제 출제하더는 아마 제가 지금 해설지를 받지 못해서 교육청 해설지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관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찍을 줄 알았는데 또 할 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fx는 2x 더하기 3에 x-인데 별 생각 없어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절대값이 나온 이상 이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줘서 풀면 된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3x 더하기 2가 되겠죠. x가 1보다 작으면 그대로 빼줄 거니까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생각 없이 일단 fx는 그리는 거야. 왜? 쉬우니까. 1,5에서 기울기 3으로 가는 애고요. 나머지 기울기 1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뻔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연속성을 요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 곱에 대해서고 또는 합성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합성함수가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합성함수 난이도에 대한 건 이제 본 수업 때 들으셨을 거고, 곱에 대한 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2016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H하고 G를 곱했는데 연속을 만들어줘라. 그럼 연속인 애를 연속으로 만들라는 문제는 없잖아요. 하자가 있으니까 연속 만들라는 건데, 하나가 연속이고 다른 하나가 불연속이 되면 이 불연속이라는 건 결국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하나가 다른 거니까 요 연속함수가 0으로 빠져주면서 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쉽게 보면 지금 이 문제는 mx를 구웠을 때 교점에 대해서 불연속한 점이 2점 정도 있을 거고 그 2점이 결국 hx의 근이 된다라는 해석으로 가시면 되겠죠. 좀 무난한 패턴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극단적으로 지금 그려보니까 교점 몇 개예요? 이거 1개죠? 이 끝에 쪽 안 그려서 실수한 친구들 꼭 있더라고. 그럼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평행할 때가 핵심이에요. 자, 기울기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아, 기울기가 1보다 작을 때는 1개를 만나주는데 1부터는 안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올려볼까 하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애매하게 그려버리면 이쪽 안 만나죠. 기울기 더 낮게 들어가니까 1보다. 여기는 1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얘보다 낮으면 안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무작정 안 만나는 거 아니고 기준선이 다 있는 거죠. 요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 3일 때를 딱 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평행하게 되면서 여기 안 만나게 되잖아요. 3까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3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미세하게 뒤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1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끝났죠? 목적을 정확히 알지. 불연속의 점이 m이 1하고 3이기 때문에 hx는 2분의 갖는 애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5를 그대로 넣어주면 25 마이너스 20 더하기 3이 돼서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였고 18, 19에서 은근히 시간이 좀 끌렸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과 22번으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좀 어려웠죠? 근데 21번 딱 눈이 트인 사람 바로 보일 수 있어요. 자, 2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21번 일단 그림부터 좀 그리고 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길이 줬죠? A, B 전체가 2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선을 발열했을 때 1대 3이다. 왜 조건을 제가 하나씩 읽냐? 조건 다 써야 되니까 읽어주는 거거든. 마지막으로는 둘이 평행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평행하다는 건 뭐냐면, 이 평행이라는 걸 사용해줘야 되고, 주로 평행각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 길이부터 표현하고 갑시다. 이게 몇이야? 2분의 1이죠. 근데 이 길이 지금 몇이라고 줬어? 1대 2라고 그대로 줬습니다. 그럼 끝났죠. 평행각 사용하니까 얘도 1대 얘도 2. 얘도 1대 얘도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수선해발 딱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1대2죠. 근데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풀 때 어떻게 생각했어? 제가 답지 없이 진짜 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선해발 내렸어요. 1대1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줬으니까 여기다가 내려준 거죠. 물론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이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걸 생각했다?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좀 생각하다 나왔는데. 그럼 여기가 1대2니까 이 길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끝났네. A와 B에 대한 힌트를 완벽하게 얻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변의 길이 일치시켜보자. 자, B에서 1 뺀 거랑 개꿀인 게 저기 중간이잖아. 4A제곱에서 1 뺀 게 같은 거거든. 그럼 B제곱은 4A제곱이 끝났죠. A, B 관계식 나왔으니까 이제 A, B 기준으로 얘네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잘 봐. 문제에서 준 걸 사실 얘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자체가 막 겁나 복잡하게 주잖아. 복잡하게 준 거일수록 뭐냐?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진 않아요. 야, 나 그냥 CAB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면 이거 뭐야? 2R. 냅둡시다, 일단. 이게 냅두고 가자. 그래서 일단 갈게요.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유도를 지금부터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길이 다 알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돼. 자, 이 삼각형 가져올게, 이 삼각형. 옆에다 빼버릴까? 자, 옆에다 이렇게 빼서 작은 거예요. 그 ABC 뺀 거야. 그럼 얘 세타로 줬고 AB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가자 이거지. 3A가 되니까 스몰 r은 어떻게 돼요? 2R은 사인 세타분의 이제 얘 3A가 되겠죠. 그럼 스몰 r은 어떻게 돼요? 2 사인 세타분의 3A가 되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큰 애에 대해서 가게 되면 잘 봐. 평행각 아직 이용 제대로 안 했죠. 얘 평행각에서 세타거든. 그럼 얘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완전 반가운 게 뭐냐면 사인 법칙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게 되면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쓰게 되면 이 R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로 갈게요. 마주보는 변 어떻게 해서 3B로 잡았죠. 자, 그래서 얘가 힌트라고 했죠. 얘를 이제 맞춰 넣으면 돼. 그럼 R 대신에 일단 어떻게 넣을 거냐? R 제곱 그대로 넣으면 4 사인 제곱 세타의 9B 제곱. 그 다음에 얘는 4 사인 제곱 세타분의 9A 제곱이 되죠. 그럼 뒤에 건 뭐가 되냐? 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숑숑 숑숑. 그래서 9B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이 문제에서 준 뭐가 돼요? 51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결국 AC 길이 구하라고 K만 이제 구하시면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뭔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게 얘만 이제 가지고 풀면 되니까 이 삼각형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지 않니, 바로? 왜냐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자, 갈게요. 자, 이 길이 몇이야? 2분의 1이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죠? 자, 얘 다시 피타고라스 쓸게요. 이 전체 길이 3A이고, 얘 2분의 3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A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A와 이제 B에 대한 식을 아까 연립을 좀 해야겠네. 그럼 어쨌든 A와 B 자체의 관계식의 비를 아까 구했죠. 지워버렸네요? 제가 여기 쓴 걸로 볼게요. B제곱은 4A제곱이라고 내가 구해놨으니까 B제곱에다 4A제곱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 B에다 4 넣으면 36, 27 A제곱은 51이 되겠죠. A제곱은 9분의 17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9A제곱은 어차피 17이니까 얘 빼면 어떻게 돼? 4분의 68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럼 4분의 59가 되고 얘 제곱하면 4분의 1 되죠. 그럼 얘 몇이 돼? 루트 15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15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고요. 딱 보면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죠. 뭔가 새로운 걸 낸 게 아니라 기존의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본 거고 닮은 비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가 도형 문제인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오히려 근데 22번이 더 쉽죠. 22번 너무 배운 대로 풀었으니까 22번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됐죠. 수학2에서 나오는 정적분은 아까 얘기했죠. 계산 문제가 나오던가 또는 미분과의 연관성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복습해야 되는 게 이거 보자마자 GX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뭐 이렇게 나의 절대값에 지금 꽂혀있는 친구는 이미 끝났어. 절대값에 꽂혀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가 뭐예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극값은 어디서 가져줘요? 증감이 바뀔 때 가져주죠. 증감이 바뀐다는 뭐냐? 프라임에 부호 변화가 일어날 때 극값을 갖는 거야. 그럼 부호 변화 없다는 거죠. 그럼 딱 느끼는 게 뭐야 이거는 부호 변화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G 미분하면 되죠. G 프라임 X는 봐봐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 정적분함수에서는 피적분함수가 안에 있게 될 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에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F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안에 게 그대로 나와주는 거죠. 그럼 안에 게 이제 그대로 나와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에 fx 마이너스 a.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니? G'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뻔하잖아. X가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그걸 뭐 해야 돼? 같이 부호가 변하면서 뭔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F가 너무 허물맹랑한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차 함수라고 줬죠.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V라인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1차 함수 이렇게 갈 때 딱 X 그어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V라인 되잖아. 그럼 이 두 근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 2하고 마이너스가 이래서 같이 부호 변화 일어나면 게임 끝난다 이거야. 그럼 확실한 건 부호 변화 일어나는 게 X는 0이니까 fx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그냥 kx로 잡자 이거죠.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kx라고 할 때 2에서 a를 만나야 되니까 2k가 a가 되네요. 그래서 2k-a가 0이야. a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k는 2분의 a라고 내가 그대로 쓰시면 되죠. 끝났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에 2분의 ax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딱 하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x가 양수인가 음수인가에 따라 나누겠죠. x가 양수면 그대로 양수 나오겠죠. 2분의 a로 그냥 묶어버리시게 되면 x-2가 되고 음수면 약간 부호가 변하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에 x제곱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겠죠. 끝났죠. 적분하게 되면 그대로 나 조건을 통해 a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게 우리 개념 작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근데 물론 저희가 맞춘 게 아니라 역시나 기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갈게요. G2가 오니까 0부터 2까지 그대로 얘 적분하시면 됩니다. 2분의 2 앞으로 빼놓으시고 제가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3승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dx가 되죠? 자, 얘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얘 그대로 적분을 씌우면 2분의 a에 4분의 1에 x 4승 3분의 2에 x 3승 2x제곱 더하기 8x가 2와 0이죠. 야, 특별한 방법 전혀 없다는 거 눈치챌 수 있죠. 그럼 뒤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계산해왔는데 그냥 자존심 상으로 풀게요 바로. 이게 자존심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쏙쏙쏙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8, 10이니까 36이니까 3분의 20 나오니까 3분의 10a가 되겠죠. 선생님 계산이 빨라요. 계산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되겠죠. a는 2분의 3이 되죠. 자, 마지막 결론 내러 가봅시다. 자, 이것만 안 지울게. 이거 뭐예요, 이거? 듣고 있죠, 잘? G'X죠? 마지막 답을 구하라고 할 텐데, 여기서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맞췄어도 G형하고 G4 따로 구한 사람, 마이너스 4 따로 구한 사람은 반성하셔야 돼. 1등은 맞아요. 아직 안 돼, 그게. 얘는 기출에서 많이 줬던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G'X dx를 표현하는 애랑 똑같습니다. 이게 정적분의 성질. 0부터 마이너스 4의 차이니까 이거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어떤 도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여기 음수니까 얘 집어넣으면 되죠. 이 밑에 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 계산 진짜 더티하게 주죠. x 3승에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dx가 되죠. 얘를 써먹고 싶은데 또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 자, 지워버릴게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럼 계산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3 그대로 들어간 다음에 4분의 1에 x 4승 3분의 2에 x 3승 2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야, 그럼 어차피 0은 넣어봤자 소용없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 뒤에 음수 붙을 거잖아. 그럼 앞에 거 4분의 3으로 그냥 바꾸시고 마이너스 4분의 4 그대로 넣으면 되죠. 64
마이너스 3분의 128 마이너스 32 더하기 32 완전 행운이죠. 지워지네요. 이거 3분의 192죠? 3분의 192 지우시게 되면 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8인가? 3분의 190이니까 48이 된다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8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계산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이거 즉석에서 푸는 거라 답이 틀리면 안 되니까 3분의 64니까 16이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자, 3분의 190에서 128 빼야 되죠. 당황했네요. 3분의 64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6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6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풀고 해설 강의 하는 거라 중간에 진짜 완전 라이브예요. 그래서 약간 계산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바로 푸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21번이 일단 제일 어려웠고 21번 자체도 근데 풀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은민쌤이 더 먼저 풀어서 약간 공유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2에 대한 22문제 중에 오답과 오답을 떠나서 내가 어떤 시간 소모가 됐고 몇 문제를 못 풀었고 이런 걸 잘 따져야 되고, 이번 시험에 11월에 1등을 맞으려면 70분 안에 다 푸셨어야 돼요. 30문제를. 당연히 못 푼 친구들이 많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해 나가시면 되고, 보면 알겠지만 특히 선생님 수업이나 작사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랑 다른 게 절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만 충실하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4월과 5월, 6월 계속 모의고사 보잖아요.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